챕터 9장 난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2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이 난류인 달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이라든지 인철, 무기질, 비타민 A나 B, 비타민 함량도 좀 높은 굉장히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지금 저희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죠. 또 달걀 같은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에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용도도 다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섭취하는 알 중에는 달걀도 있고 오리알도 있고 메추리알, 칠면조알 이런 거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게 달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달걀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달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 그 다음에 이제 조리 특성이나 저장 중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또 조리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달걀의 구조를 볼 건데요. 지금 그림 9-1을 보시면 달걀의 구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달걀 모양은 이 그림처럼 한쪽은 조금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쪽 면보다 이 오른쪽 면이 약간 뾰족하다고 보실 수 있고, 또 한쪽은 약간 넓적하다고 보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첨단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곡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넓적해 보이는 여기를 둔단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달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걀의 맨 겉달걀 껍질맛, 이게 사실 난각이거든요. 얘가 10에서 한 1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남백이 55에서 6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난항이 30에서 33%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난각. 난각은 아까 여기서는 겉달걀 껍질막으로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난각으로 좀 보시도록 하고요. 난각은 사실은 두께가 한 0.3 밀리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얇죠. 다공질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난각은 거의 94% 정도가 탄산칼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aCO3. 얘가 난각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공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기공을 통해서 사실은 수분이 증발된다든지 아니면 탄산가스가 배출된다든지 세균의 침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다공질이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달걀은 물로 씻는 거 아니라고 아시잖아요. 그 기공을 통해서 껍질에 있는 다른 이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달걀은 씻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난각이 가끔 보시면 색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갈색 색깔의 달걀을 먹는데, 저번에 저희 이제 그 계란 한참 계란값 비싸졌을 때 있었잖아요. 계란 파동 나가지고 갑자기 지금도 아마 계란값이 올라 있는 상태로 저희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국인가에서 흰색 계란을 수입해가지고 마트에서 좀 팔았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갈색과 흰색의 달걀의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이제 사실 난각의 색의 차이일 뿐이지 영양가의 차이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 갈색 달걀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한 오래됐네. 벌써 6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살면서 마트 가면은 이 갈색보다 흰색 달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흰색 좀 약간 꺼려지더라고요. 색깔 때문에. 근데 사실 살면서 쭉 흰색 달걀을 사 먹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똑같은 달걀인데 약간 선입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색도 팔긴 하는데 흰색을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결국엔 영양가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다 심리죠, 심리. 아마 여러분도 흰색과 갈색이 있다면 갈색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각막이에요. 이제 난각막이 이 속달걀 껍질 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난각막 같은 경우는 그 난각 안쪽에 존재하는 속 껍질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달걀 같은 경우는 이 겉껍질에 외부에 굉장히 단단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장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증발한다든지 뭐 탄산가스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러면서 내용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속달걀 이 발음이 진짜 속달걀 껍질막이 사실은 이 두 겹의 속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껍질막이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두 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외난각막, 내난각막이라고 해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장 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 오히려 딱 붙어 있는 난각막 외와 내가 사이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그 안에 공기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난각막의 구성 성분은 주로 케라틴하고 뮤신. 얘네들도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백 보겠습니다. 남백은 이제 계란 흰자죠. 계란 흰자 아까 제가 55에서 6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남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동성을 가지는 투명한 액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계란을 깨뜨렸을 때 자체적으로 자극을 줬을 때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묽은 남백, 된 남백, 알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각에 가까운 쪽으로부터, 그러니까 계란 껍질 있죠. 껍질에 가까운 쪽으로부터 묽은 담백, 그 다음에 된 담백, 다시 묽은 담백 순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남백은 묽은 담백 사이에 된 담백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된 담백이 약간 양 사이드에 묽은 담백들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달걀일수록 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된 남백의 점도가 낮아져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원래 층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층의 구분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알끈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제 알끈은 그 남백의 양 끝부분에 꼬임이 있는 그 부분이 알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끈이 사실은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이냐면 난항을 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항을 자리 잡게 해주는 게 바로 알끈이에요. 그래서 혹시 계란 깨셔가지고 알끈 딱 떼시면 계란 노른자 탁 터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알끈은 남백의 일부분인데 깨다 보면 계란 노른자에 더 붙어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난항 볼게요. 난항은 계란 노른자죠. 그래서 아까 30에서 33%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항은 탄력성이 있는 비텔린 막으로 얘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알끈으로 고정이 돼가지고 달걀의 정중앙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난황은 그래서 이제 오래된 난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알끈이 힘이 약해져 가지고 난황이 가운데 있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 비텔린 막도 약해져서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계란을 저희가 깨다 보면 조금 오래된 계란은 프라이팬이나 어떤 이렇게 그릇에 깨자마자 노른자가 터져버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난황이 가진 그 색은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일종인 비타민 A 계열인 잔토필에 의해서 기인된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잔토필의 함량 같은 경우는 닭이 먹는 그 사료에 의해서 조금씩 함량 자체를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난황의 색은 그죠? 잔토필이 주 성분이고요. 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의 기본적인 구조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달걀의 구성 성분을 좀 볼 건데요. 달걀은 아무래도 단백질 식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백질을 먼저 좀 볼 건데요. 표 9-1에 보시면 여기 9-1에 보시면 달걀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난일 때, 난백일 때, 난황일 때 나눠서 이렇게 쭉 100g당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각자 보시도록 하시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걀은 아시다시피 단백가가 100인 안전 단백질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단백가가 100인 안전 단백질인 하나 더 있죠. 달걀 말고 우유 있죠. 우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메티오닌을 비롯해서 필수 아미노산하고 그 다음에 하망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걀의 첫 번째 남백 단백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남백의 단백질은 사실은 한 10% 정도가 남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백의 단백질은 첫 번째가 여기 오버알부민, 그 다음에 콘알부민, 3. 오보뮤코이드, 4. 리소자임, 5. 오보글로불린, 여섯 번째 오보뮤신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의 특성을 조금씩 볼게요. 이 오보알부민 같은 경우는 남백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당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한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소화가 용이해요.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64도나 67도씨의 열에 빠르게 쉽게 응고됩니다. 두 번째 콘알부민이에요. 얘는 이제 그 남백 단백질의 한 10분의 1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 이온하고 강하게 결합하는 수용성 당 단백질이에요. 뭐하고 결합한다고요? 철하고 구리. 그래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오히려 이 오버알부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쉽게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금속하고 결합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철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콘알부민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커져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단백질보다 열에 좀 불안정한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 변성이 좀 잘 일어나는 게 단점이에요. 그죠? 단백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변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남백의 기포성을 이용하는 음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변성으로 인해서 기포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단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보뮤코이드. 얘도 이제 당단백질인데요. 만노스나 글루코사민 등의 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얘는 이제 열에 쉽게 응고되지 않고요. 트립신 저해 물질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당 단백질입니다. 뭘 포함한다 그랬죠? 만노스, 글루코사민.
리소자임 같은 경우는 용균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사실은 항균성을 지니고 열에 안정한 글로불린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균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이 콘알부민하고 반대로 남백의 기포 안정화에 기여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브글로불린. 얘도 굉장히 남백의 거품 형성에 기여하는 단백질로 얘도 65도씨에서 쉽게 응고돼요. 그래서 이제 남백은 응고되는 온도가 거의 60도 지나면 바로 거의 다 응고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보뮤신. 얘는 이제 물에 대한 응고성이 아주 낮은 단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백을 물에다 넣어서 희석을 하게 되면 이 오보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쉽게 침전을 해요. 이렇게 섞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리소자임하고 함께 된 단백을 형성하는 게 바로 오보뮤신입니다. 내열성이 굉장히 강한 단백질이에요. 여기는 없는데 7번으로 해서 하나 더 넣을게요. 뭐냐면 아마 식품학 배우실 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타민 배울 때 비오틴 배우실 때 아비딘이라는 성분을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아비딘은 계란 흰자 단백질에 얘도 주요한 단백질인데 아비딘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 우리 비타민 B의 복합체인 비오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비오틴의 활성을 막아버려요. 비오틴을 불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아비딘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문제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비오틴이 결핍됐을 때 일어나는 게 주로 탈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은 계란 흰자를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흰자에 들어있는 이 아비딘이 우리가 다른 음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비오틴을 불활성화시켜서 결핍을 만들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머리카락 나는 거에 굉장히 걱정이신 분들은 계란은 무조건 흰자는 완벽하게 익혀 드시는 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건 이 아비딘 성분이 열에 쉽게 변성이 되기 때문에 달걀을 한 85도씨에서 5분간 가열하면 완전히 소실이 돼버려요. 그 말은 결국에는 흰자를 완벽하게 익혀 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딘이라는 성분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항 단백질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난항 단백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지단백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항 단백질 중에 리포비텔린 또는 리포비텔레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인단백이죠. 인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텔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가 인단백이 아니라 설명 거기서부터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사실은 비텔린과 비텔린이라는 성분에 지질이 결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얘는 비텔린, 여기는 뭘까요? 비텔리닌. 제가 저번 주는 글씨를 잘 썼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글씨가 되게 안 써지네요. 비텔리닌. 얘네 둘은 인단백질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질하고 결합을 하면서 난항 단백질인 지단백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게 바로 리보비텔린과 리보비텔리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온 단백질은 인단백질이라는 걸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 성분을 보시면 이제 금방 난항에 지단백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단백질은 그렇게 존재를 하지만 지방 자체로는 남백에는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항에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난항의 반 정도가 그 수분이고 그 중에 3분의 1이 단백질이고 그 중에 3분의 2가 지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절반이 수분이고 또 남은 것의 3분의 1이 단백질이고 3분의 2가 지질이다 보니까 그래서 난항이 남백보다 사실은 지방도 조금 많고 단백질도 많고 수분이 적어서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함량도 높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성 지질 같은 경우도 한 62.3%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시틴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레시틴은 아시다시피 뭐죠? 인지질이죠. 그래서 이 인지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유화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달걀의 지방인 이 레시틴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유화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중 유적형의 유화액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난항이 주로 존재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조금 높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약 1% 굉장히 소량 함유되어 있고요. 지방을 만약에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11%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기질은 사실은 그 난백보다는 난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난항에 주로 뭐가 있냐면 철이 있어요. 철. 그래서 이 난항을 섭취함으로써 철분에 좋은 근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달걀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칼슘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인과 황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난항이 아무래도 철의 근본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난항을 먹음으로써 철의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난항이 철의 근본 식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비타민. 난항에는 비타민 A, B1, B2, D, 약간 이제 그 지용성과 수용성이 같이 적절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남백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이나 B2, 판토텐산 이런 게 있고요. 또 비타민 B2가 굉장히 사실은 남백에 풍부해요. 그래서 그 신선한 달걀 그 남백을 보시면 약간 형광빛을 내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타민 B2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비타민 C는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은 주로 이제 난항에 좀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백보다는 난항이 조금 더 그 A나 D나 E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난항의 색은 카로티노이드 색소, 특히 잔토필이 이 색소라고 제가 아까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하나 적어드리면 난항은 비타민 A, B1, B2, D, E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고 남백은 비타민 B1, B2, 그 다음에 판토텐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남백에 약간 형광빛을 내는 그 성분은 무엇 때문이다? 비타민 B2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달걀의 구성 성분은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무게와 애간 검사, 그 다음에 투시법, 그 다음에 비중법 이렇게 4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무게나 이제 크기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량에 따라 분류하고 이제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이렇게 그 각각의 그람 수에 포함되는 그 범위에 이제 된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외관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한마디로 이제 무게라든지 외관 검사라든지 그 투시법이라든지 비중에 의한 방법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껍질째 보았을 때
달걀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무게를 받고 두 번째 외관 검사는 이제 외관 검사다 보니까 맨 처음 보는 게 당연히 뭘까요? 껍질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껍질은 기본적으로 까끌까끌하고 균열이 없는 것들이 일단 깨진 건 사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달걀이 낳을 때 안에 있는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 점액을 씌워서 낳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달걀은 껍질이 까끌까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시법 같은 경우는 일명 저희가 캔들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두운 방에다가 이렇게 강한 강선을 달걀 뒤에다가 비춰가지고 달걀을 돌리면서 관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찰을 통해서 달걀의 공기집의 크기 또는 공기집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노른자나 흰자의 어떤 맑은 정도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정도,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시법을 통해서 뭘 판단하냐면 A, B, C 이렇게 D 등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란을 샀을 때 이런 A, B, C, D 등급이 표시된 계란들은 이제 투시법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비중법인데요. 비중법은 우리가 이제 뭐 비중을 딱히 계산하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저장함에 따라 비중이 감소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나 그런 탄산가스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한 전란의 달걀의 비중은 1.08에서 1.09로 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수분도 날아가면서 비중이 점점 가벼워지죠. 그래서 1.02 이하인 것은 저희가 부패했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달걀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물에다가 이제 식염수에다가 그쵸? 이거 지금 식염수라고 보시면 돼요. 식염수에다 이렇게 달걀을 넣었을 때 신선도를 판단하는 건데 가장 부패한 거 5번이죠. 그 다음에 산란 직후에 가장 신선한 건 여기 보시면 1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달걀 구조 볼 때 놓여있는 딱 그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살짝 떴으니까 일주일 경과된 거, 3일 보통 상태, 4번 점점점 위로 또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